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어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SNS에 4시간만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출근하기 싫다, 직장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는 4시간만 일해도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4시간만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4시간은 일할 수 있어요. 이제 팀 페리스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은 뭐 한 4가지 정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8대2의 법칙인데 전체 성과의 80%는 단 20%의 노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의 효율을 내서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같은 팀워크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파키슨의 법칙이에요. 이제 업무가 주어지면 그 시간에 최대한 꽉꽉 채워서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4시간만 일하는 경우 경제적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자체는 이제 프리하게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 자체를 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5일제에서 이제 4.5일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닐까. 파킨슨의 법칙처럼 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짝 일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환경이 좀 받쳐줘야 되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아웃소싱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본인의 잡다한 일들을 알바를 고용해서 이제 하고 또 다른 외주로 아웃소싱을 맡겨서 이제 본인이 잘 하고 있는 일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성과에 집중을 하라는 내용인데 돈이 있어야 이것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원격 근무예요. 이제 일하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인데 뭐 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원격 근무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한동안 그 온라인 쇼핑몰이 유행하면서 엔잡러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노트북 하나만 들고 나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일을 하니까 가능한 건데 뭐 업무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시간만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어렵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 증대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서 월급을 많이 올리거나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그리고 승진을 해서 월급을 올리는 방안을 구축을 하거나요. 그리고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늘려서 이제 자산을 자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하고 그 외로 올려진 그런 월급으로 인해서 주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금을 자꾸 이제 매수를 해서 자산을 쌓는데 이제 소득을 높이는 일에 이제 힘쓰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지출 통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자인들은 수입이 늘어난 만큼 다시 재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모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뭐 명절에 보너스 들어오고 연말에 보너스 들어오면 다 지출 계획을 다 세워놔요. 뭐 빚을 갚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지출 그 리스트를 쫙 세워놔서 그 목돈 들어오는 것들을 그렇게 흐지부지 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시면 꼭 지출을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그 바이오족이 계시는데 여성분이신데 싱글 분이시거든요. 이 분은 이제 자산을 한 22억 정도 마련하신 분이고 또 미국 주식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적은 이제 월급이지만 계속 소형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자산을 많이 증식을 하셨고, 또 이제 다달이 들어오는 그런 월세 수익을 통해서 다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서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는데, 이분의 이제 집 소개를 해서 한번 나온 거 보니까 옷장이 너무 단촐한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치장하는데 꾸민비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옷장 안에 사계절 옷치고는 정말 남자가 사는 것처럼 옷 종류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별로 없고, 또 비누 하나로 얼굴도 세안하고 샤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치고는 너무 단촐하게 너무 꾸미지 않고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폼 클렌징이나 바디 클렌저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마다 본인이 아까워하는 분야가 있으면 조금 지출을 통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산 구축이에요. 수입이 증가되고 지출을 통제한 다음에는 1과 2가 합쳐져서 이렇게 자산 구축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볼륨이 자꾸 커지면 점점 이제 수익이 정말 커지는 거잖아요. 1억 모았을 때랑 10억 모았을 때 한번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0%가 오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억에서 10% 오르면 1억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을 점점 늘리는데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제 수입이 늘면 금도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뭐 비트코인을 사도 되고 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국 주식도 괜찮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부동산 투자로 계속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셔서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이 창출이 되면 매월 본인이 생각하는 현금 창출, 어떤 분은 200만 원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의 창출을 목표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출에 많이 돈을 쓰지 않는다, 나는 200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파이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파이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4시간만 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200만 원에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이 모아져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한 20억 있으면 괜찮겠다. 어떤 분은 30억이면 괜찮겠다. 어떤 분은 50억 정도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50억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해서 자산을 계속 불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분들은 수입 증대와 지출 통계 그리고 계속적인 자산을 계속 사 모아서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자산을 모으셔서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수익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그런 정보들을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